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6호 제16면 기사입니다. 포천시 2025년 경기도 포도 품평회 캠베럴리 부문 대상 수상. 포천시 시장 배경현은 지난 17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포도 품평회에서 내촌면 양훈근 농업인이 캠베럴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도 품평회는 경기도 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통 및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년제로 열리는 행사. 이번 품평회에는 캠베럴리 거봉 샤인머스켓 등 3개 품종의 포도 50여 점이 출품됐으며 심사는 당도 과중 경도 등 계측 평가와 착색 모양 식미 등 관능 평가를 통해 엄격히 진행됐다. 대상을 차지한 양훈근 농업인은 내촌면에서 캠베럴리 등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재배하며 적정 착과량 유지와 정밀한 관수 관리 등 체계적인 재배 기법으로 높은 당도의 포도를 생산해왔다. 꾸준한 품질 관리와 기술 혁신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포천시는 경기도 최고 품질 포도 생산지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원예과수 특작팀장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재배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농가의 노력과 지속적인 현장 지도가 결실을 맺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2023년에도 내촌면 이재혁 농업인이 같은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2회 연속 캠베럴리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명실상부 경기도 최고의 포도 주산지로서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행 실태 점검.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9월 22일 월부터 10월 31일 금까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한 야구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한 것이 보도되면서 스포츠 경기장 내 편의시설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국민들의 방문 선호도가 높은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장 45개소를 포함한 약 230개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이 해당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가운데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확인하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시 비전 일동 자원봉사 나눔센터 장애인들과 함께 흙공 만들기 진행. 평택시 비전 일동 자원봉사 나눔센터 회장 이필임은 지난 17일 관내 이음터 장애인 직업훈련센터와 함께 환경정화 캠페인의 하나로 흙공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이음터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소속 장애인 20여 명과 자원봉사 나눔센터 회원들이 참여해 서로 도와가며 M과 황토를 섞어 공 모양으로 만든 흙공 300여 개를 빚었다. 완성된 흙공은 약 한 달간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18일 배다리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벚꽃축제에서 배다리 호수에 던져 수질 개선과 환경 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비전 일동 자원봉사 나눔센터 이필임 회장은 환경 보호와 나눔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분들과 지역 주민이 어울려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봉사에 함께한 비전 일동 관계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한박 웃음을 지으며 참여한 봉사자들의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나눔센터와 지역 주민이 가꾸어가는 배다리 생태공원의 모습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파주시는 지난 16일 운정단우림노인복지관에서 안전취약계층인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은 한국응급처치교육원에서 초빙한 전문 강사가 진행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응급처치 기본 이론과 함께 심폐소생술 실습이 포함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시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육 기회가 부족한 노년층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심폐소생술은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것이었는데 직접 배워보니 실제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라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임공빈 안전총괄과장은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이 어르신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두산전자비지 주거환경 개선 러브하우스 11탄 진행. 짓기촌사사회복지재단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현균은 지난 9월 17일
두산전자비지와 함께 지역 내 장애인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활동 러브하우스 11탄을 진행했다. 두산전자비지는 이날 후원금 225만 원을 전달했으며 임직원 8명이 직접 참여해 재가 및 고령장애인 가정 2곳을 찾아 주거환경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활동에서는 지하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 가정 청소 및 수납함 제습기 설치, 빌라 거주 장애인 가정 도배, 파손된 문 교체, 주방 정리 등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두산전자비지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러브하우스는 지금까지 총 22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왔다. 특히 이번 11탄은 고령장애인 가정을 포함한 생활여건 개선에 의미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꾸준한 나눔을 보여준다. 이번 지원을 받은 홍씨, 80대는 곰팡이와 습기로 어려움이 컸는데 제습기와 수납함 설치 덕분에 주거환경이 훨씬 쾌적해졌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활동에 참여한 두산전자비지 임직원은 올해로 11번째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오며 장애인 가정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며 앞으로도 두산전자의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전했다.